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들의 수다 5번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제주가 승마의 고장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런 승마의 고장에서 이제 승마의 꿈을 키우고 있었던 한 어린이가 무참하게 꿈을 포기하고 제주를 떠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직접 해당 학부모님을 모시고 이따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정황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옆에 앉아 계신 분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다의 저자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도 똑같은 이제 학대 피해 부모이기도 했고요. 가해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그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을 접했던 사람으로 한번 부모님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제가 이것은 진짜 학대인 것인지 아닌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께서 지금 메인 MC를 맡으시려고 가지고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데, 네. 사실 이 사건은 우리 국제뉴스의 문세현 기자님이 집중 취재를 하신 사건입니다. 제주도 스포츠 사회에서 처음에 이제 가스라이팅으로 했다가 아동 학대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취재한 문세현 기자님의 주도로 이 내용을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지금 경찰 조사 중인 거죠? 피해 학생 부모님 만나보신 그 문 기자님의 말씀을 좀 잠깐 들어볼까요? 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요게 뭐 일각에서는 말을 그렇게 한쪽 얘기만 듣고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피해 정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를 뭐 한쪽 얘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아이가 다쳤고 결국은 아이가 힘들어서 꿈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반드시 논란의 중심에 서야 하는 문제고요. 추후로 이제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서 밝혀져야 될 부분은 요게 학대냐 아니냐 결론을 짓는 부분이겠지만, 뭐 나중에 아버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언어로서 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정황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실, 병원의 기록 뭐 이런 걸 다 봤을 때 저는 요게 학대가 아니면 그럼 요거를 무엇으로 불러야 될지, 장난일까요? 무엇으로 불러야 될지 난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그런 어느 한쪽의 말만 전달하면 우리가 이 수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 기자님이 자세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뭐 추가로 또 저희한테 해주실 말씀은 없으실까요? 뭐 다른 말은 없고요. 일단 저의 의견보다는 아버님의 정황 설명이 더 정확한 것 같고요. 또 저는 직접 아동하고 직접 피해를 받은 아동하고 통화를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앞뒤 정황 뭐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좀 경찰의 수사가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조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주시에서도 정황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이상 저는 모든 기관의 판단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부모님을 모셔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국장님 취재 스타일을 아는데 웬만하면은 가운데 입장을 두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주시에서 인정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제주시 이 아동복지팀에서 사실 조사를 했어요. 네. 조사를 했는데 이제 조사한 결과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 제주시 네, 공개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아동복지팀에서는 그렇게 결과를 내렸습니다. 결과를 내렸고. 요게 이제 뭐 경찰 조사와 어떤 연계성을 갖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경찰이 이제 이런 것도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에서 그 정도 인정할 정도면 사법당국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하겠네요. 네. 그리고 뭐 추후에 뭐 당연히 하실 거지만 저는 이 피해 중심에 또 서 있는 상대편 그 코치분도 뭐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 네. 모셔놓고 뭐 같이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피해자 양산 한쪽 얘기만 들어보면 편중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코치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코치분이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환영할 테니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 그게 예. 근데 문 기자님, 네. 이 사건이 조사를 시작하고 한 지가 시간이 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답답한데요. 만약에 이게 뭐 좀 정황들로만 이루어졌더라면 사건을 확실히 확인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늦게 되는지 저도 이제 경찰하고 뭐 통화는 한두 번 정도 했는데 일단 경찰 입장은 어떤 입장 밝힐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길어지고 뭐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약간의 좀 더딘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뭐 나중에 기소 의견을 보고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의 얘기를 잘 듣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사건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동학대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취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자신감 없이 취재를 하지 않았다면 기사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요? 어린애기 때문에 빨리 경찰에 조사해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자꾸 계속 딜레이되면 그 트라우마가 그렇게 쌓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전문가 입장에서는. 진짜 아이들을 위한 이제 경찰 측에서는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이미 경찰에 접수가 되었으면 그 아이는요 치료가 바로 연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그 친구는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날까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도 더더더 겹겹이 쌓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피해를 호소하는 그 학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동 이 갑질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학부모님을 직접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셔서 이제 그간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또 멀리서 제주도까지 오셔서 이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아까쯤에 요게 뭐 갑질이냐, 가령 갑질 얘기를 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갑질의 이 사전적 정의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자신의 방침을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이 한 어린 학생에 대한 갑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 제주에서 승마의 꿈을 키우고 있는 어린 학생이에요. 그때 당시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 만나서 네. 6학년 때. 그럼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이 폭언과 조롱 이런 거를 이제 해당 뭐 코치가 이렇게 일삼으면서 좀 갑질행위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게 좀 사실 사건은 조금 상당히 오래 좀 된 사건이고 또 경찰 조사도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워낙 뭐 경찰분들이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한 분당 배당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찌 됐던 굉장히 좀 약간 정체됐다. 또 전반적인 얘기 저보다는 직접 당사자인 학부모님을 모셔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시작해볼게요. 이 폭언과 조롱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그 해당 코치의 이제 갑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그런 정황을 이제 좀 처음부터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성향 자체가 장난을 치기를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아니요. 코치가. 근데 그 장난의 수준이 저희가 웃어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인격을 건드리는 약간 수준으로 하면서 그게 점점 심해지는. 네,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니던 승마장에 유소년단이 해체가 돼서 거기 있는 학부모님 4명이 제주도의 국가대표 출신의 그 코치가 있다. 그래서 그 코치가 있는 승마장을 가서 저희가 여기서 다닐 수 있나 문의를 드린 후에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고요. 그때만 해도 처음에는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승마 인프라가 되게 얕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 명의 회원이라도 모집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4명이 함께 갔잖아요. 엄청 많은 인원수가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해당 코치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잘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와 저런 코치도 있구나. 뭐 장난도 잘 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딱 들었을 때 어떤 스포츠 종목 분야든지 국가대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되게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아이들의 꿈이니까 그 꿈에서 국가대표를 이룬 코치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분쟁 중에 있지만 그때는 진심으로 다해서 응원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매일 와서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근데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 근데 저희가 봐도 뭐 힘들면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못해도 응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끼리 대회마다 가서 음식도 해서 먹이고 육지에서 대회가 있으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대전하고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을 했을 당시거든요. 그래서 육지에서도 육지 대회를 나오면 가서 응원도 하고 그러니까 좋게 시작을 했죠. 지금도 국가대표 코치들을 응원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가혹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좀 크게 큰 사고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끝나지 않을 악몽이다.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 저 울컥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제주시 아동복지팀에서는 이거를 4가지 학대 행위 중에 정서학대와 신체학대로 판단된다고 저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대전으로 이관이 돼서 대전에서 한 달에 2번씩, 한 번씩 부모와 아이를 이제 상담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가장 슬펐던 게 뭐냐면 상담 도중에 아이가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그림을 키위새라는 걸 그렸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는 그때 처음 키위새라는 봤어요. 거를 알지 못하는 새인데 날개가 없는 새래요. 근데 자기의 꿈을 이루려면 날개가 없이 달려가서 목숨을 바쳐야지 꿈을 이루는 그런 새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상담 때는 최근 2년 동안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삭제시켜 버리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슴 아픈 게 뭐 해당 코치 측에서나 그쪽에서는 자꾸 어른들 간의 싸움으로 초점을 돌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뒤에서 빠져있는 입장이고 이거는 단순히 아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저희한테 사과를 하려고 하고 저희한테 무슨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자꾸 말하는데 그게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에요. 아이가 일단 이게 당시 그때 정황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뭐 각설탕 사건 중심으로 설명을 사건 해주시고 중심으로 그 낭만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갑자기 그 해당 코치가 모 승마장에서 그 어떤 비위행위인가 비리행위로 감사를 받는 도중에 거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자기가 제주 시내에서 5개 지점을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여기 가서 제가 스폰을 한다고 말을 해놨으니까 말을 타면 된다고 하는 그 승마장이 그 사건이 일어났던 승마장이에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신체학대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에 해당 코치가 2군데 승마장을 겹쳐서 이제 다니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그 첫 번째 승마장에 가서 4마리의 말을 타요. 4마리의 말을 타는 거 엄청 힘든 거거든요. 30분씩만 잡아도 2시간. 그리고 집에 가면 전화가 옵니다. 내가 여기에 너 스폰한다고 해놨는데 와서 연길에도 와서 타는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하고 오후에 차를 아이 엄마가 돌려서 그 승마장으로 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아이를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 승마를 아실지 모르겠죠. 안장에 발을 걸어놓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저희가 등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벌을 주겠다고 훈련을 시키겠다고 그 등자를 빼고 말을 타게 했어요. 그거 상당히 위험한 거. 네. 근데 위험해요? 왜냐면 다리가 다리가 지지가 안 된 안 되니까. 상태에서 또 어린 친구니까. 네. 근데 그날따라 그리고 또 어린 말을 태웠어요. 그 말로 장애물을 넘기는데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린 말 요거는 교육 훈련이 되지 않은 말들은 위험한데 그 승마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소형 한라말을 타잖아요. 네. 탈 수 있는 말들이 다 어린 말들이었어요. 그 말의 나이가 어리면 돌발 행동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탔었는데 이 등자라는 걸 안 하고 하니까 미끄러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세도 안 나오고. 네. 근데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밤 8시 정도 됐어요.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옆에 계셨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신체적인 학대, 뭐 네. 정서적 학대도 있지만 이 언어적 폭력도 네. 저는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XX 뭐야 너 승마하지 말고 다른 일 찾아봐. 승마가 꿈인 아이한테 물론 파이팅이 넘쳐서 뭐 훌륭한 선수가 되라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난 좀 이런 것도 다 이게 학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식 개선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2021년 전까지는요 징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이런 체벌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징계법이 있었어요. 근데 2021년부터 전격 폐지가 됐습니다. 그랬으면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그렇게 인식에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군다나 중요한 코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똑같이 습득이 되어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저는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아까 뛰고, 계속 울더라고요. 예, 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거는 어른들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징계법이 폐지가 됐고 이 인식이 개선이 이런 코치님들, 강사님들 이 모든 분들한테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수능 시험지 들어오는 교육청에서 아주 그 시험지 들어오는 사진을 멋있게 찍어주셨는데 문 기자님 그 현장 어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다 보니 그래도 일단 시험지를 보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요 시험지가 우리 학생들이 1년의 결과물이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엄청 긴장되는 순간이었고, 또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 그동안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왔으니 내일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서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하시고 시험이 끝나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몽땅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어제 시험지랑 같이 참고로 딸려 들어갈 뻔했다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옷걸이가 움직이는 도르래에 끼어가지고 한참 끌려갈 뻔했는데 다행히 이 튼튼한 몸으로 지탱을 해서 옷만 찢어지고 저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취재하는 우리 문 기자님, 또 그 외 우리 수다 기자들에 대한 응원 계속 부탁드리고요. 문 기자님이 한번 외쳐주시죠. 수능 대박! 화이팅!